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기세가 굉장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드디어 4,900선까지 올라왔고 어제 네. 보니까 뭐 현대차 그룹주, 로봇주, 또 오랜만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까지도 동반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프리장에서 뭐 반도체 주들이 조금 그거 하긴 합니다만 네. 글쎄요. 지금 뭐 거래소에서는 이번 주 중에 세리머니 준비하는 것던데 아, 5천선. 내일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설마 오늘 이제 한 95.34포인트 남았는데 1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100포인트도 진짜. 안 남았는데 예. 바짝 하면 뭐 오늘 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뭐 그린란드가 중요하고 이란이 중요하고 뭐 미국 정치 상황이나 뭐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 뭐 약간 멋이 중헌지 이런 느낌인데요. 무엇이 중요한 데 있어. 5천을 오늘 찍냐 내일 찍냐 이건데. 네. 그러게요. 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찍자고 하는 거는 좀 촌스러운데.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더 좋을 그건 수도 조금 있죠. 촌스럽죠. 오늘 네. 찍자고 덤비는 거는. 아니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좀 힘을 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예. 950이 굉장히 아주 강한 저항이었는데 네. 이걸 올라섰고. 그러게요. 예, 근데 오늘 함께 해주실 분?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네. 4,900선도 넘었고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네, 여의도의 차인표라고 소문난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머니쇼에는 연예인분들 너무 많아요. 일단 제 옆에 증시계 리처드 기어 아유, 그리고 그렇게까지. 예. 또 여의도계 차인표. 또 우리 또 또- 가끔씩 또 우리 장희수 우리 키움의 한지영 연구원 네. 나오시면 우리 또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장희수 나왔다고. 네, 대단한 프로네요. 대단한 프로죠. 아니 근데 우리 허상호님 텔레그램 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뭐 또 일가를 남기셨네. 일간. 일갈이요. 일갈. 일가를 남기셨어요. 일가를. 머니 무브가 뚜렷한 것은 주식형 펀드 자금이다. 네. 무슨 의미죠? 돈이 전부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머니무브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요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금융기관들의 이제 수신 금액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 연초에 이제 은행 예금으로 돈이 빠지긴 했습니다. 한 30조 은행 정도 예금에서? 빠졌어요. 근데 의외로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네. 매년 1월에 은행의 예금이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빠져나갑니다. 1월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초에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12월에 이제 상여금 받으면은 네. 1월에 이제 못 갚았던 빚을 갚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경향. 매년 1월에는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머니무브라고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예탁금이 이제 92조 뭐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는 건 맞는데 사실 1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5조 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5조 원 판 걸 생각하면은 예탁금이 한 3조 정도 는 거잖아요. 지난 12월 말에 그러니까. 비해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 예탁금이 막 엄청 늘었다. 실제로 돈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느냐? 네. 결국 이제 주식형 펀드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아하. 주식형 펀드로 그 1월 들어서만 한 14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작년에 한 88조 정도 돈이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 작년에 12개월 동안에 80조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 뭐 약간 뭐 보름 조금 더 지났는데 10조 넘게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식형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요게 동학개미 운동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동학개미 운동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 개별 중심으로 해서 예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물론 예탁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주식형.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뭐 퇴직연금 쪽에서 ETF를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그 1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샀습니다. 근데 그 금융투자, 그러니까 ETF를 주로 이제 사는 금융투자 쪽이
한 4조 정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14조가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4조가 어허. 집행이 됐다라고 보면은 아직 한 10조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뭐 프로그램 매매 중에 비차익으로 해서 매수가 그렇게 많구나, 기관 쪽에서. 일단 일단 돈은 들어오니까 사긴 사야 되네, 그죠? 네. 예. 우리 허상무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코스피 지금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봐요. 금리 안 보고 환율 안 보고 네. 바깥에 돌아가는 거 안 보고 네. 오로지 지금 이제 그거만 외치고 있는데 이 속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는 좀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부터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제는 아. 네. 왜냐하면 어제는 사실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고 네. 또 뉴스들도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 뭐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 어쨌든 러트닉 상무장관이 예. 관세 아니면 투자를 해라라고 예. 해서 굉장히 세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뭐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같은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더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난 10월 달에 저희 코스피가 20%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연초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 이제 16.7%인가 16.9%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르니까 네. 사실 이제 20% 넘게 올랐던 10월이랑 되게 속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또는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예. 아시겠지만 11월 달에는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는 안 빠졌지만 그래도 한 5%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연초에 워낙 가파르게 또 이익에 대한 기대도 있고 돈도 막 들어오고 해서 막 지금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 코스피만 바라보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오히려 5천 찍고 뭐 2월 달 되면은 약간 좀 속도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는 오히려 조금 너무 빨리 상반기에 좋은 소식들을 너무 빨리 반영하는 건 아닌가? 호재를 너무 빨리 소진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어제부터 좀 많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바가 이렇게 길을 가든지 아니면 뭐 버스나 전철 아니든지 요즘 또 혼밥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식당, 카페 등 갑자기 이렇게 혼자 이렇게 피식 피식보다도 그냥 슬그머니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여다보고. 이거 MTS 보고. 이거 폰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입꼬리가 귀로서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괜히 그래갖고 뭐 밥 사라 소리 들을 거고 뭐 그거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 토론방이나 이렇게 시세 알려주는 앱에 댓글이 달리는 그쪽을 보면은 또 분위기 험악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속도도 속도지만 이 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의 질은 그러니 많은 분들이 또 이 와중에 소외를 느끼고 계시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한 7월, 8월까지는 네. 뭐 조선, 방산뿐만 아니라 이런 수출주들뿐만 아니라 금융, 예. 증권 이렇게 좀 골고루 올랐죠. 골고루 올라서 사실은 그때가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나 심리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9월 달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저희 한국에 와서 이제 디램 월 70만 장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너무나 집중된 주식시장의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연말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연말에 코스피가 거의 4,200대에서 끝나긴 했는데도 예. 저희가 두 종목을 제외하고 코스피를 계산을 해보면은 한 3,400에서 3,500 정도의 레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체감이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계시거나 올해 들어서 현대차를 현대차 그룹주를 들고 계시지 않았으면 네. 사실 느끼는 체감은 뭐 4,900, 5,000이 아니라 한 3,000 뭐 초중반 정도로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주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때문에 이제 로봇주로 평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봇에 대해서 또 테마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테마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사실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테마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두 개가 겹쳐진 것 같아요. 겹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네. 그리고 특히 수출주들 중에서 그동안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당연히 자동차하고 그렇죠. 현대차 예. 그룹주였습니다. 그러네요. 뭐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지만 예. 오르기 전에 PER이 뭐 4배, 5배 어. 너무 저평가되어 예.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년 11월, 12월 이때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국내 자동차 수출이 아주 좋진 않지만 예. 바닥을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음흠. 그리고 뭐 전기차 판매 이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것들 모델을 통해서 미국에서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잘 유지를 좀 하고 있어서 네. 굳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은 거는 알지만 그래도 자동차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로봇이라는 또 자율주행이라는 그다음에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이번 CES를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차는 두 개를 다 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 주식도 싸고. 예.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AI 시대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물리적으로 옷을 입는 과정에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같이 누릴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다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예. 뭐 비스, 뭐 예. 오토에보 예. 뭐 다 좋잖아요. 뭐 글로비스까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현대차는 그냥 실적뿐만 아니라 약간 스토리와 또 내러티브와 뭐 또 이런 그 기대와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고질적이었었던 그 저평가되었던 이 실적을 바닥을 치는 거 요거까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올해 들어서는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좋게는 보는데 예.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긴 속도가 합니다. 좀 빠르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긴 하지만 사실 그 뭐 당장은 어떤 그 캐파 등설 설비 투자를 막 늘려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어쨌든 조금씩 생길 거고 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를 불편해하는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AI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반도체 가격이 비싸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래서 이게 약간 부메랑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현대차나 이런 그 피지컬 AI 쪽은 사실 이제 AI가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충분히 테마나 실제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줘서 긍정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주에 특히 현대차 중심의 그 이제 주가 상승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 이제 정민앵커의 질문은 요지가 그거 아닐까요? 로봇주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쪽하고 테마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하고 항상 어디나 알곡과 쭉쟁이가 같이 있으니까. 알곡과 쭉쟁이요. 예. 그런데 뭐 우리 논에도 봐요. 예. 벼가 쑥쑥 자라고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온갖 뭐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벼가 다 다치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바이오 열풍 불면 신라젠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뭐 2차전지 열풍 보니까 금양 같은 종목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로봇 중에도 보니까 거의 장난감 수준인데 로봇이라고 막 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잘 구별하시고 맞아요. 아니면은 그 테마로 갈 때 조금 즐기시고 적당히 나오시는 정도밖에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로봇이라는 테마 또는 이제 로봇이라는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어떤 흐름이 사실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에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뭐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어쨌든 예. 가장 핵심이기 예.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조만간 좀 옥석이 많이 갈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어쨌든 이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뭐 많은 부품들, 뭐 예를 들면 뭐 베어링이라든지 뭐, 네. 뭐 이런 어떤 부품들이 사실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가장 쉽게 또 가장 빠르게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뭐 지금은 사실 숫자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곤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치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아마도 그동안에 저희가 워낙 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이제 반도체만 했었던 흐름이 약간 좀 이게 확산되는 그런 흐름 내에서는 그래도 좀 저희가 요 테마가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활력소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조금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도 조금씩 이제 온기가 네.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도 좀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물론 섹터별로 아직은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아직은 조금 실제로 이제 어떤 그 경기라든지 예. 숫자가 수출주들,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는 대형 수출주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인 건 맞는 것 아직은,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로봇, 그리고 로봇과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산업들이 이제 중소형 부품사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관심들이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이제 1분기 중후반 이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중후반이요. 중후반.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뭐 한국형 국부펀드라든지 네.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가 사실 AI 반도체가 물론 제일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모빌리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 이제 이런 펀드라는 게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투자가 막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초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국내에서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면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저는 그게 좀 빨리 오면은 1분기 중후반 정도. 그래서 좀 2분기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활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론 같은 걸 갖다가 점유율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뒤처지는 3등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저렇게 막 날아가기도 하고, 뿐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같은 업종의 종목들, 대표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PER에서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늘 턱없이 지죠. 낮잖아요. 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젖어 있었고, 당연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는 우리는 뭐 이 정도 평가받는 게 맞나 보다 하는데, 그걸 하다 못해 미국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받는 밸류의 한 절반이나 3분의 2까지만 우리도 받는다고 칠 것 같으면 이거 뭐 5천 아니라 6, 7천도 가려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봅니다만, 자 여기서 어제 아까 말씀하신 러트닉 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뭐 최대 100% 네. 이게 이제 완전 묻히더라고요. 장이 그냥 가버리니까. 그 좀 디테일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반도체에다가 어떤 반도체에 얼마만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일단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네. 이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 일부 이제 대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딱 한국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지금 우리들이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이제 TSMC가 지금 뭐 아리조나에 6개 공장을 완공 내지는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메모리도 반도체도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짓고, 그래서 미국이 뭐 기업은 뭐 TSMC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더라도 그 공급망을 미국 내에 가지고 싶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기업들의 결정인데 이거를 관세를 가지고 공장을 어쨌든 한국이나
예를 들어서 용인에 이제 지어야 될 거를 이제 미국에 지어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비용도 엄청 많이 들 거고 또 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다 기업이 다 이제 떠안으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게 좀 받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은 미국은 지금 단순히 이제 미국의 우선주의를 넘어서서 완전히 이제 고립주의 쪽으로 가면서 미국 내에다가 모든 중요한 이제 공급망을 다 자기 안에 갖고 싶어 한다라는 예. 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생산은 또 미국에 꽤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이게 무늬만 한국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또 생산을 하고 수익을 내는 거는 또 미국이고 미국 기업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미국의 어떤 경제에 좀 더 유리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게 불편하고 나중에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간밤 미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 상황입니다만 트럼프의 그린랜드 매입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 알려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정학적 이슈는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이걸 투자 관점으로 이어본다라고 하면은 방산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단적인 예로 어제 이제 유럽장이 빠졌잖아요. 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가 한 1.7%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인메탈, 방산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은행주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출주들, 특히 이제 약간 사치제, 루이비통이라든지 네네. 에르메스 주가는 거의 4% 5% 빠졌고요. 예. 그리고 ASML 저희가 잘 아는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 업체도 예. 한 거의 5% 가까이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주들은 분명히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제 좀 유일하게 그나마 이런 그 관세라든지 지정학적인 우려 속에서도 유럽에서 견뎠던 기업들은 이제 방산, 그다음에 영내 은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시아로 오진 않고 네. 유럽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또 저는 반도체도 미국이 계속 이제 저희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자꾸 미국에다 지으라고 하고 네. 실제로 이게 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덜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약간 좀 보호해주는 자기네들의 공급망을 위해서 유럽은 좀 못되게 하더라도 저희 한국은 좀 살짝 봐주는 그런 형태에서 약간의 틈새를 좀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 못되게 하고 우리한테는 좀 봐준다고요. 우리 허상무님 내가 오래 알아왔지만 요즘 많이 재밌어지셨어요. 네? 옛날에는 진짜 노잼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고 보면은 아니 이게 미국에 짙어지는 국가 자본주의 냄새 대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허상무님 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이 워딩에 네. 동의하세요? 미국이? 저는 되게 좀 그게 작년 올해 엄청 세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시진핑 주석을 엄청 경계하고 이렇게 좀 라이벌로 생각을 하면서도 정책은 엄청 지금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많은 거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모기지도 그 금융회사들한테 이제 막 2천억 달러 정도 모기지 주택담보 대출을 막 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이자율도 10% 내에서 이제 하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엄청 지금 정부가 나서서 많은 것들을 좀 개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식 자본주의의 냄새와 트럼프의 정책이 조금씩 저는 되게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요. 지난 9월 달에 에이펙 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되게 무덤덤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 친한 척, 막 손도 잡고 뭐 옆에서 막 말도 걸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이게 좀 서로 둘이 좀 정책들이 되게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국가 자본주의가 되면 저는 약간 미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힘, 예를 들면 뭐 소프트 파워라고 하고 있는 어떤 고유의 힘,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어떤 고유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작년부터 해서 뭐 어쨌든 올해 그다음 적어도 한 내년 정도까지는 미국보다 미국 이외의 주식시장에서 훨씬 더 좀 기회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 이외 주식시장에서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라고 볼 수 네네. 있는 거네요. 예. 저희나 중국이나 뭐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S&P 500에서 지금 M7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1%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M7 기업들 이 AI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고유의 영역들을 서로 파괴하면서 지금 엄청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뭐 AI로 광고도 때리고 뭐 서로 이제 그 이커머스도 서로 이제 연결시키고 예. 그다음에 검색도 지금 일반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뭐 구글과 같은 이런 검색 모델의 어떤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하는 생존이 걸린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재작년만큼 좋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여전히 좀 더 저희가 공급 우위에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네.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의외로 굉장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약간 공급 부족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좀 다른 결이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주식시장에서 쇼티지라고 하면은 그 관련 쪽 가격 자산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라늄 네.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우라늄도 지금 쇼티지 왜냐면 원전에서 가장 핵심 광물이 우라늄이잖아요. 요것도 조금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예. 잘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예. 특히 국방부에서 지금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해서요. 예.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라늄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히토류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뭐 ESS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광물들은 지금 엄청 사고 있거든요. 예. 그 우라늄도 사실은 지금 원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전 쪽에는 조금 더 진심인 맞아요. 측면들이 예.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쪽에 있어서의 수요들을 좀 많이 끌어당겨서 미국 내에 갖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 그렇게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네. 좀 올랐으면 오를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4,911, 코스닥 0.2%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970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14만 8,900원 호가 집계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76만 4천 원. 그리고 현대차 3%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49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1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92만 4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유럽 증시에서도 이제 방산주들이 일부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36만 원. HD 현대중공업은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64만 3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99,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 있고
ABL 바이오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5,5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1.6% 상승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 보합 예상되고 있고 리노공업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7,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글쎄요, 지금 호가는 아직은 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네요. 이제 막상 개장하고 나면은 어떤 섹터들이 또 강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요. 저기 우리 허상무님, 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매크로 전반도 짚으시니까 요새 저기 금리하고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국내외적으로 지금 우선 금리는 시장 금리는 자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이 올라요. 네. 그 금리는 예. 저는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리고 특히 상반기에는 약간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네 만에 해도.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네. 지금 미국의 고용이 뭐 약간 주춤하다. 뭐 예. 실제로 이제 월 5만 건 뭐 이렇게밖에는 고용이 안 되고는 있지만 네. 지금 미국의 이민자들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5만에서 한 6만 정도면 약간 좀 균형 레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10만 정도, 월 10만 명 정도 고용을 해야 이게 균형이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월 5만 명, 6만 명 이 정도 고용이면 충분히 미국이 그래도 잘 굴러갈,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이 굴러갈 수 있는 예. 정도의 노동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제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금리 환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저희가 이제 늘 보는 거는 한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제 흐름을 주식 시장이나 금리나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기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더 풀 거고 특히 이제 4월 달, 5월 달 이제 세금 환급 시즌이 되면은 지난해 이제 OBBA로 해서 미국에 통과되었던 감세안이 이제 소급 적용이 되어서 올해 4월 달, 5월 달에 꽤 많은 돈이 또 풀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리고 그리고 뭐 미국의 고용은 어느 정도 균형 상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의 어쨌든 장기 금리가 뭐 4%대 초중반인데 지금 단기 금리는 어쨌든 3%대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약간 또 그 성장률에 있어서 좀 업사이드 또는 상방 위험이 오히려 조금 더 있는 걸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연준에서 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2.3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2% 중반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대 초반대로 다시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저희가 내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재정도 풀고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집중이 되게 되면 내수도 좀 더 올라가고 수출은 관세에 따른 위험이 낮아지면서 조금 더 힘을 내면은 사실 저희 성장률도 약간 업사이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달러원 환율은? 네, 달러원 환율은 지금 뭐 이게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 예. 화두인데 저는 조금 상반기까지 보면은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 한 40원 정도? 그러니까 예. 지금 한 7, 80원 정도니까 네네. 뭐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워낙 해외 주식, 뭐 해외 투자에 대한 힘이 워낙 세니까 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한 1, 2분기 한두 달 지나면 미국에서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조금 떨어지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 워낙 좋고 하니까 이 흐름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470원에서 80원대 그리고 1,500원대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좀 센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외환보유액이 지난 12월 달에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한 20몇 억 달러 줄었죠. 예.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무역 흑자가 거의 100억 넘게 났는데도 예.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예. 이제 시장에서 개입을 되게 세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당장은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는 압력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1,470원에서 80원을 넘어 1,500원으로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이제 밖으로만 갔던 어떤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흐름이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저는 1,450원 정도로 좀 안정을 좀 찾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엄청나게 다시 좀 재반등 국면으로 가기는 좀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뭐 하는 총재가 요즘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는데 허상무님 보시기에 그 어떤 환율에 대한 하는 총재의 진단에 뭐 공감하실 부분도 있고 또 반론을 제기할 만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시중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네. 이게 그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저희 환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해외 투자에 대한 영향, 그 국제 수지에서 보면은 이제 증권 투자 자금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원인을 찾는 게 맞기는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고 그냥 계속 이제 해외 투자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나름 투자자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맞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다 예, 예. 생각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그 의견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국의 달러나 엔화도 보면은 예. 사실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조금 더 큰 거는 맞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은 기업들이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가 강한 거는 미국의 달러가 저희가 뭐 여러 보는 잣대로 보면 비싸거든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개장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랜드 매입과 관련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자산 가격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어제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4,900선을 넘어섰고 이제 5,000포인트까지는 한 95포인트가량 남은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양시장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 모습인데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902, 코스닥은 0.3% 상승하면서 972.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조금 쉬어가네요. 지금 148,900원, SK하이닉스 0.3% 상승입니다. 지금 76만 1,000원. 현대차는 2.4% 오늘도 상승합니다. 49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11만 2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갑니다. 192만 7,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 상승합니다. 135만 3,000원이고 기아가 3% 강세 보여줍니다. 17만 5,1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1.5% 떨어집니다. 63만 8,0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소폭 상승합니다. 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줍니다. 50만 3,0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1.3% 올라갑니다. 15만 6,300원. 에코프로도 2% 상승 중이고요. ABL바이오 강보합권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9% 올라갑니다. 52만 9,000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강보합권이네요. 16만 7,500원. HLB가 0.5% 떨어지고 있고요. 삼천당작 27만 8,500원으로 0.7% 상승합니다. 코오롱티슈즈는 7만 7,500원으로 2.6% 강세고요. 리가켄바이오 보합이고 펩트론이 23만 8,500원으로 1.4% 하락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로봇 쪽 움직임이 여전히 좋습니다. 로봇 내에서 지금 현대 무벡스 지금 15% 급등합니다. 41,100원 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차도 상승 중이고 로보티즈도 지금 3.5% 올라가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H1만도도 1% 내림세 이 가운데 클로버 7% 강세고요. 사면 3% 올라갑니다. 한라캐스트 로보로보 지금 4% 안팎으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KNR 시스템이 11% 급등합니다. 36,100원이고 CP 시스템도 15% 강세고요. 로보스타, V1텍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우린 PTS도 4% 상승 중이고 유진 로봇도 16% 급등합니다. 나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코닉 오토메이션 다 올라갑니다. 뭐 TXR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하이젠 R&M 다 올라가네요. 로봇주도 오늘도 움직임 좋고요. 원전주도 좋습니다. 우리기술이 20%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도 3% 상승합니다. 오르비텍, 한전기술 3%, 2% 오름세고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소폭 하락합니다. 95,200원이고요. 한국전력이 4% 강세입니다. BHI가 소폭 올라가고요. 원전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약간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너토크, 한전 KPS는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 오늘 움직임이 괜찮네요. 지금 해성 옵틱스가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제형 솔루텍도 지금 16% 급등 중이고 자화전자, 픽셀플러스, 옵트론텍 다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오늘 삼성 SDI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 5% 강세입니다. 33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1.5% 상승세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핵융합 에너지 쪽 모비스가 지금 12% 급등합니다. 5,870원. 그리고 SFA도 5% 상승 중이고 일진파워, 다원시스도 3% 이상 올라갑니다. 모비스가 12% 올라가네요.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2,71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115억 원 매도 우위, 기관 1,67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826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87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88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네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80전 상승합니다. 1,47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뭐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코스닥 쪽 탄력이 좋네요. 네, 그렇죠. 똑같이 물어봤는데 뭐요? 코스피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은 해서 제미나이하고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제미나이 좋다는 말이 맞네. 왜요? 똑같은 질문인데 뭐 챗GPT는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뭐 기록이나 뭐를 또 해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제미나이는 말이 필요 없겠죠.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네. 추가적으로 뭐 더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게 2번 있었네요. 코스피가 2번 있었는데 그게 최장이고 예. 첫 번째 기록은 84년도에 있었구만요. 네. 그때 있었고 뭐 그러고 2000 그거 있었는데 오늘하고 내일 오르면 이제 14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죠. 네? 이 장에서 그래 최장 연속 상승 타이 정도에 머물렀어야 되겠습니까? 뭐 무조건 플러스 만든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만들려면 쉬우니까 지수는. 그래요. 그 지수보다 중요한 건 사실 내 종목이고 그래서 또 머디랩 얘기하시려고? 계좌 수익률이고, 예. 아니 요즘에 또 순환매도 빠르고, 맞아요. 예. 지금 2차 전지 쪽 그동안 소외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제부터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또 흐름이 다시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만약에 수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들 물려 계시잖아요. 지금 손실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주가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랑 같이 가잖아요. 네. 이제 요즘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리튬 가격이랑 같이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중국의 2차 리튬 가격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바닥은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이제 특히 올해 중반 이후에는 좀 더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쪽하고 약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네. 트럼프의 정책에 약간 피해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예. 그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약간 좀 트럼프의 어떤 레임덕이 정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쪽 에너지들이 좀 더 힘을 많이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ESS라는 거, 예, 예. 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ESS라는 거, 이런 게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점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저희가 좀 되게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여기 뭐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더라도 올해 특히 이제 중반 이후에 굉장히 좀 센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그 환율 얘기를 네네네. 좀 하고 있었죠. 예. 네. 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미국 달러도 그렇고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증권 투자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직접 투자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달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들어와서 그리고 트럼프 이전부터도 달러가 강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AI라는 산업 때문에 네.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힘이 굉장히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게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직접 투자의 자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사실은 증권 투자, 해외 투자로 단기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국내 기업들이 좀 밖에다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서도 이제 월 200억 달러 이상 연 200억 달러 이상 이제 나가도록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던 건데 결국 이제 그런 공장의 자금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 요게 결국은 그거 따라서 결국은 이제 증권 투자 자금도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 소확개미들을 이제 다시 이제 불러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국내에 조금 더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실제로 이제 달러의 흐름이 좀 더 약해지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부의 정책이 약간 좀 그런 정책 쪽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야,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갑자기 좀 뛴다 싶더니 어제 19% 넘게 올랐다가 오늘도 개장 초에 그냥 15% 가더니 지금 이게 또 플러스 3.8, 3.9로 음봉이 막 생기고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변동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우리 시장이 돈 넣고 돈 먹기만이 좀 된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말을 젓다구로 싸가지 없이 한다 하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지금 보면은 주가들 대형 주까지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점 설명회 지점 설명에 를 갔다 왔는데 지점에 계신 분들이 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난 계좌들, 뭐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렇게 수익이 난 계좌들도 팔아가지고 이제 반도체나 로봇으로 막 이렇게 빠르게. 아하.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 채권에 들었었던 돈들도 이제 빼가지고 막 국내 주식으로 돈을 넣기 시작을 하셨다. 예. 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느낀 거는 약간 지금 포모가 있긴 하다. 포모가 있긴 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속된 말로 좀 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화려했다가 예. 또 조금 약간 예. 수그러들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고 좀 들쑥날쑥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뭐요? 뭐 13 거리일 타이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14, 15는 가야 되겠죠 하고 어제 오후 머니쇼 플러스에 가가지고 이거 뭐 5,200도 보이고 5,940도 갈 수 있겠네요. 이런 소리도 차트 들이대면서 해놓으니까 제가 또 잘못했네요. 예. 아. 아니, 또 오후 돼봐야지. 이제 뭐 개장한 지 한 10분 좀 넘었는데 예. 요즘엔 또 12시 점심 또 넘어가지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뭐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네. 지금 그러면은 차라리 아예 그동안에 완전히 소외되었던 업종 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묻어두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료 같은 업종들이 예. 그동안 뭐 삼양식품 예. 가지고 되게 화려했다가 요즘 환율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워낙 대형주들 중에서 화려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예. 네. 의외로 이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좀 죽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의류 뭐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의류, 이런 그다음에 뭐 여행 뭐 이런 쪽들도 굉장히 좀 안 좋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런 업종들보다는 지금 시장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로봇이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산업 경기 투자 사이클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어쨌든 올해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투자를 해야 되고 예. 미국도 뭐 데이터 센터든 뭐든 어쨌든 뭔가를 지어야 되고 뭐 이제 뭐 그 방산이 됐든 뭐든 어쨌든 지금 지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업종보다는 투자와 관련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든 다 조금씩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조선 방산도 좋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산업재류의 산업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업재. 예.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가 어떻게 보면 기계류 예. 예. 그다음에 운송, 약간 이제 철만 지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예. 그 무거운 업종들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다 지금 무거운 업종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소외된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좀 퍼트러질 것 같다. 확산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저는 이제 뭐 방산, 조선도 좋고 뭐 운송도 괜찮을 것 같고 기계 업종들도 좋고 그래서 그런 유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다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로테이션 내지는 이제 좀 확산이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바이오는 워낙 이제 그 업체별로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케이스 바이 조금 케이스죠. 쉽진 예. 않은데 맞아요. 예. 그래도 저는 그 되게 저희가 많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이제 정말 그 이름만 요란하고 실제로 네네. 돈을 못 벌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특히 이제 알테오젠의 영향을 받아서 예. 기술 이전과 같이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업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성장률에 대해서 좀 상방이 열려 있고 막 이렇게 투자 사이클 좋을 때보다는 약간 좀 올해 한 2분기 이후에 중반 이후에 좀 더 다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